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나고 자란 20살 박서준입니다. 제 소개를 듣는 순간, 저 친구가 왜 여기 나왔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이 20대 남성은 보수다. 더군다나 대구에 사는 20대 남성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지지한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은 놀랍게도 저를 정치적으로 소외되게 만들고 약자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소외된 적도 약자의 입장이었던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제 목소리는 줄여지다 못해 지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가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가 정치적 소수자가 되어보니 누구나 살면서 약자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오롯이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가난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공약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주워온 썩기 직전의 과일만 먹었기에 냉장고 가득 신선한 과일을 채워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했고 교복 한번 입어보지 못한 서름을 다음 세대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도록 했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리더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문제의식을 지닌 정치인은 많았지만 이를 현실화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달랐습니다. 공약 이행률 96%로 증명해 보였죠. 제가 현 정부에 가진 불만이라면 국민이 180석의 권한을 줬는데도 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더 많이 실행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제게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명쾌하면서도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결국 확신을 줬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때는 투표권을 가지게 된 만 18세 생일입니다. 작년 5월 제 생일이 되던 날 자정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우리 삶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평소 제가 꼭 묻고 싶던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1야당 당대표님, 작년 6월 30대 젊은 당대표의 당선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겠지. 새로운 정치를 하겠지. 그런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셨습니까? 세대교체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통령 후보님, 먼저 지난달 광주를 찾았을 때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낮은 도시가 광주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는 안타깝게도 제 고향 대구입니다. 그것도 무려 28년째 꼴찌입니다. 대구 12개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보수정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긴 세월 대구 시민의 뜨겁고도 무한한 지지를 받았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하고 왜 결과가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동성로에 있는 한 지역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은 대구 시민들에겐 단순한 상업 건물이 아닙니다. 무려 77년을 이어온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대구 시민에겐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도 시험이 끝나면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 부모님도 연애 시절 그 백화점 정문이나 남문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곳은 세대를 이어주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대구의 중심이자 최고 상권인 동성로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 꼴찌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3대 대도시 중 하나였던 대구가 이런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대체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구를 위해, 대구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한 국회의원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구의 혁신적인 변화와 추진 중인 수건사업의 해결, 그리고 무능한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분이 한 일은 대구 시민이 아닌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50억 원의 부정한 뇌물 논란으로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났죠.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 세대에게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의 보수 지지자 여러분, 이런 대통령 후보를,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을 아직도 뽑으실 겁니까? 우리 삶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보수 야당에 또 한 번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미래를 제발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1야당 대통령 후보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만 폐지하면 젠더 갈등이 사라질까요? 젠더 갈등이 여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존재해온 잘못된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바꾸고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곳입니다. 왜 젠더 이슈로 남녀를 갈라치게 하십니까? 왜 혐오를 조장하십니까? 왜 저희를 성별로 싸우게 만드십니까? 정말 양심을 걸고도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킹받습니다. 아무리 표가 필요해도 거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기엔 너무 수준 낮은 발언이 아닐까요? 제발 청년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20대 대선의 열쇠가 저희 MZ세대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든, 당신이 사는 지역이 어느 곳이든 만약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선 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일이 선거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